본 영상은 자금난의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교육 영상으로 이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우리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금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손 써보지도 못한 채 중소기업을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회생과 파산제도에 관해 교육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과 파산제도를 통해 신용회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인이 재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정위기 탈출 프로젝트, 기업회생 및 파산제도, 그리고 신용회복의 절차 등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재정 위기 정도와 조정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워크아웃과 회생, 그리고 파산 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회생이 가능하거나 기업을 정리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워크아웃 또는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채무 정도가 약 50억에서 500억 원 미만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사적 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500억 이상의 채무를 가진 기업의 경우는 구조조정 촉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채권금융기관은 기존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유동자금을 지원받거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기업을 신속하게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절차 동안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권을 간섭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활동과 재산 처분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평가 C등급 기업이 적용 대상이므로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할 기업은 현재 신용등급, 채무 정도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업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제도가 앞서 설명한 워크아웃 제도와 다른 점은 바로 채무의 정도와 해결 주체기관입니다.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채권단, 즉 금융기관 측의 관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회생제도의 경우는 부도 위기에 있거나 차후 부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심리한 후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자금 관리로 사실상 경영권을 침해당하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관리인을 법원에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아웃 제도의 채무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라면 회생제도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변제를 할 수 있어 채무 변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가 변제 계획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을 수 없고 절차 진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방법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즉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은 관할법원에 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의 전 과정은 법원에서 위임한 파산 관제인이 진행하고 기존 경영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자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들의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난에 처해 있는 기업을 위해 마련된 워크아웃, 회생, 파산 제도. 그런데 절차를 진행 중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 폐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진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마지막 선택으로 법적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압류나 경매 절차 통보 등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난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기업을 되살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각 제도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대부분 채무의 규모가 큰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므로 이제부터는 중소기업 경영인을 위한 회생과 파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회생 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파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에 가장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감독하에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회사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채권 회수 절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은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생 제도는 채무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 파산 제도를 신청한다면 자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살아난다면 영속적인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과 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 회생 제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가장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회생 제도에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05년 창업한 우리 회사는 유럽으로 100억을 수출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허도 20여 개나 보유하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 연구와 개발에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그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는 바람에 회사가 갑자기 위기에 닥쳤습니다. 결국은 압류 조치까지 받게 됐고요. 사실 기업이 경영 위기 상태에 빠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막막하던 찰나에 주채권은행에서 기업 회생 제도가 있다고 권유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공단의 진로 개선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경영위원이시던 분이 저희 회사까지 내방하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기업 회생 제도의 장단점, 기타 파산 제도, 또한 회계장부 기장 등 신청에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저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료 개시 컨설팅 후에 회생이 가능하다고 해서 회생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비용 부담 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생 절차 조사위원 경험을 가지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니 아주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회생 제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생 개시 신청서 접수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자인 기업, 채권자, 그리고 주주 등이 관할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사유, 즉 자금난의 원인을 밝히고 회생제도를 통해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외관법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인 경우 회계장부를 구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중지 명령이 늦어져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각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회생 신청이 기각될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가. 또 중요한 게 또 돈 문제입니다. 이 비용이나 운영 자금의 확보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또 기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기간에 중요한 것들은 채권자와 협의를 거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주요 채권자들을 파악을 해놓고 협상 전략 같은 걸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려면 결국에는 자료 준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재산 보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나중에 접수할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킬 수 없게 되고 개시 결정도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때 회생 절차 신청 시점부터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인 기업의 재산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필수적으로 대표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 결정에 앞서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답변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회생제도를 신청한 기업이 제기에 희망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인 및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기업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등 영업행위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생제도가 어려워서 법무법인의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회생 절차 수행 경험은 풍부한지, 신청부터 어디까지가 계약 범위인지,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이 비싸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개시 이후에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내일처럼 대변해 줄 법무법인 선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시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 확정과 조사위원회 재산상태 조사가 병행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채권자들 채권 확정을 위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 목록 등을 제출하고 조사기간 내에 채권에 대한 시인과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의 인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변제 대상 채무의 확정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1차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우 현재의 재산 및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열리게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현황을 알려주고 기업과 채권자 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인은 이 집회 이후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해 기업의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선에서 동시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선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관계인 집회를 갖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심사하고 이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2, 3회 관계인 집회에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수용하고 그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에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결짓습니다.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될 경우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회생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납금 등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은 기업 규모별로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예납금의 규모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중소기업법률지원단으로 문의하시면 전문 변호사 및 전문팀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재정 악화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업 회생 제도를 통해 우리 경제 발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음은 파산 제도의 신청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의 기업, 다시 말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 재정 악화로 인한 법정 문제를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파산 제도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회생 절차에서와 같이 보전 처분이 인정되며 물적 보전 처분과 인적 보전 처분 등의 두 가지 방법의 보전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빠른 시기에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산 제도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파산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 파산 이후 법인이 소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반면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면책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파산 원인을 파악한 후 기업체에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동시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는데요. 파산의 경우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은 통상적으로 변호사 중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 관제인은 채권 조사 기일 및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을 지정, 집회를 열게 됩니다. 집회는 파산 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하며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들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결의사항을 수행합니다.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장래에 변제할 채권액을 확정짓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면 채무자의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들어가고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환가, 즉 현금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파산된 회사의 재산 처분은 임의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진행되고 환가와 채권액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 집회를 열어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파산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파산 절차의 종결로 채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책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여러분은 위기 상황 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쉬운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선택 전 고려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 신청할 때는 관할 법원에 그 서류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재정 상태를 잘 판단을 해야, 빨리 파악을 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우리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법률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재기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 회생과 파산 제도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기로에 놓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은행권의 기업 신용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중소기업 중 주 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사업구조, 재무구조, 수입구조, 기업 구조조정 등에 관련된 진단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고, 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일수는 하루 8시간, 최대 6회 가능합니다. 매월 11일에서 20일 사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청, 지역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과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건강 진단을 통해 기업 회생 또는 파산 제도를 권고받으셨다면 중소기업 진로 제시 컨설팅 사업으로 이후 기업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로 제시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사업 정리 또는 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회생 가능 기업으로 선별되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청산 또는 파산의 사업 정리로 권고받을 경우 재창업에 관련된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로 제시 컨설팅을 신청하시려면 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본부 또는 지부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신청부터 회생 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해드리는 회생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70%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본부 또는 지부에서 상담 후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기계설비, 원자재 등의 자산을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을 희망할 경우 M&A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4주간 합숙을 통해 자아성찰, 심리치유 등 재기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무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실패 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여 드립니다.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기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업 운영자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금융제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채권 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최저 생계배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및 파산 제도가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뿌리인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회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